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6년 만에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두고 3시간 가까이 논의했지만 결론은 내지 못했습니다. 권기창 전 우크라이나 대사와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이번 미러 정상회담이 6년 만에 두 정상이 직접 만난 자리여서 관심이 컸는데 구체적인 결론은 내지 못했습니다. 먼저 이번 회담 어떤 의미라고 보십니까? 네, 이번 회담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설명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의미는 이제 지금껏 실무 레벨에서 이 협상에 개입하다가 이제는 미국과 러시아 이 전쟁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두 지도자가 직접 만나서 본인들이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고 이제 협상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 러우 전쟁을 종전을 위한 협상이 이제 본격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전쟁 종식을 위한 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렇게 네. 볼 수 있다는 말씀. 네.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예. 조금 더 덧붙이고 싶은 것은 예. 지금 어느 나라든지 이제 정상회담이 개최되면은 항상 이제 정상들은 그 이 회담의 성과를 좀 더 홍보하고 싶어하고 좀 더 이렇게 부각시키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양국 간에 있었던 이견들은 좀 더 이제 가급적이면 축소시키고 싶어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정상회담을 잘 바라볼 때 이런 부분을 좀 열심히 좀 봐야 되는데 지금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이 저번 정상회담 이후에 가진 폭스뉴스하고 인터뷰에서 폭스뉴스가 대통령께서 이번 회담을 몇 점으로 평가하시겠습니까 하니까 제가 보기에는 10점 만점에 10점이라고 평가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군요. 네. 근데 지금 협상 결과는 10점 만점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멀습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이제 정상회담을 앞두고 사실 전 세계적으로 외교 전문가들이 촉각이 이번 정상회담으로 향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3년 반까지 질질 끌어온 러우 전쟁에서 이번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이 어떤 획기적인 돌파구를 만들어내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크기 때문이거든요. 예. 그래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중도도 만만치 않아서 이 정상회담 이전에 이제 기대를 딱 줄여서 말하면 어떤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협상이 파국이 되거나 둘 중 하나일 거로 봤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나온 결과를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은 다수의 부분에 대해서 푸틴 대통령과 합의가 있었다. 하지만 일부 몇 쟁점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그래서 모든 쟁점에서 합의를 이루기 전까지는 이 완전히 합의를 이룬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예. 사실 이 말은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면서도 상당히 좀 애매하게 말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종합적으로 제 평가를 내린다면 이것은 돌파구도 아니고 파국도 아니었다. 그 사이 파국과 돌파구와 그 파국 사이에 그 어느 정도 중간점에 지금 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은 왜 그렇게 10점 만점에 10점이라는 높은 점수를 줬을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이 항상 뭔가를 정상회담이나 뭐 했을 때 자기 공을 되게 내세우고 싶어 합니다. 내가 이렇게 만들었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휴전을 이루어냈다. 그다음에 파키스탄, 인도 간의 또 휴전을 본인이 또 이끌어냈고 최근에는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이제 또 평화를 이끌어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본인이 지금 직접 개입한 미국과 러시아 간의 어떤 정상 간의 평화 협상을 본인이 가급적이면 잘 됐다고 포장하고 싶은 것이죠. 근데 잘 됐다고 포장하기에는 중요한 쟁점이 합의되지 않지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걸 사실 돌파구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예. 하지만 이렇게 정상이 만나서 좋은 분위기 속에서 이제 서로 공동 회견하고 그다음에 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하겠다는 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돌파구도 아닌 파국도 아닌 그 어느 중간 중에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둔 회담이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이루지 못한 합의 이거를 매듭 짓는 게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달려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럼 이쯤에서 이제 정말 궁금해지는 게 과연 이루지 못한 그 핵심 쟁점 뭐였을까요? 핵심 쟁점은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그건 사실 그 핵심 쟁점은 가장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을 취임하부터 이제 이 실무 국무장관이라든가 국방장관 시켜서 이제 러시아하고 협상을 하면서도
풀지 못한 쟁점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쟁점들은 이번 푸틴 대통령하고도 풀지 못했을 겁니다. 그건 첫 번째 휴전하는 문제입니다. 휴전하는 문제인데 그다음 두 번째는 영토 문제. 그러니까 러시아가 점령한 영토를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고요. 예. 세 번째는 우크라이나의 안전보장 문제입니다. 예. 하나씩 말씀드리면 우선 휴전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와 우크라이나에 밀고 있는 유럽연합 같은 데서는 유럽에서는 무조건적인 휴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협상 우선 휴전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러시아하고 협상하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푸틴 대통령은 그렇게는 하지 않겠다. 본인이 분쟁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야 협상을 휴전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먼저 우크라이나군이 우크라이나의 동부 지역인 도네츠크에서 철수해야 된다. 말하자면 이런 조건을 붙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 그런 조건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질질 끌면서 지금 이 순간까지 이어온 것입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영토 그리고 세 번째 안전보장에 대해서도 네. 말씀해 주실까요? 그렇습니다. 영토 문제는 지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에 지금 우크라이나 땅 한 2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동부에 있는 루안스크주와 도네츠크주, 그다음에 자포리자주, 헤르손 이 네 개 지역 가운데서 루안스크 지역은 지방주는 거의 다 100% 점령했고요. 나머지 세 개 주에 대해서는 대략 한 75% 정도의 점유율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이제 전쟁에 이런 나라끼리 협상에 들어가면은 지금 현재 전선을 이루고 있는 것이 실제로 이제 새로운 국경선이 되는 게 일반적이긴 합니다. 아마 그래서 젤렌스키 대통령도 마음속으로는 아마 영토 할양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영토 할양은 절대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그게 정점이 되고 세 번째는 우크라이나 안전보장입니다. 네. 우크라이나에게 있어서 영토 할양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하더라도 불가피하다고 생각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우크라이나가 뭘 얻어야 되느냐? 그것은 안전보장입니다. 예. 그 안전보장을 얻어야 이제 러시아가 다시 이번에 휴전하고 종전하더라도 재침공할 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드는 것이거든요. 우리나라는 한국 전쟁 때 그 안전보장으로 한미 동맹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그것이 지난 70년 동안 우리나라의 남한의 안보를 지켜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그런 안전보장을 원하는데 그건 나토 가입이거나 아니면 미국과 유럽이 같이 해주는 안전보장이거나 그런데 네. 그 어느 것도 아직 합의된 건 없습니다. 그러면 젤렌스키 대통령이 결정해야 된다는 거는 어떤 거를 의미할 거라고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푸틴 대통령과의 협상 내용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젤렌스키 대통령이 결정해야 한다는 건 사실 어떻게 네. 보면 좀 애매한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데 토대로 비춰볼 때는 휴전하는 것도 이루는 것도 이제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야 된다. 그렇게 들리고요. 그다음에 영토 문제라든가 안전보장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네. 이제는 푸틴 대통령이 우리 미국한테 제안도 하고 해서 할 만큼 했으니 이제는 공은 젤렌스키 대통령에 넘어가 있다. 이제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좀 더 수용적인 자세로 이제 휴전과 영토 문제, 안전보장 문제에 대해서 임해야 된다. 이제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곤혹스러울 겁니다. 그리고 젤렌스키 대통령을 그리고 우크라이나를 지금 전폭적으로 미루고 있는 유럽에 있는 나토 동맹국들도 곤혹스러울 것이고요. 아직 이쪽에 반응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우크라이나가 굉장히 당황스러워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어쨌든 젤렌스키가 푸틴 대통령의 제안을 좀 더 수용하는 쪽으로 이제 결단을 내려라 아마 이런 쪽이 되지 않을까 좀 저희가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건설적인 대화라고 평가를 했는데 또 회담 직후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다음에는 모스크바에서 만나자 이렇게 제안을 했고 이에 대한 화답도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 아마 미중 정상회담이 좀 더 열릴 걸로 보여요. 네. 외교에서는 불가능한 게 없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모스크바로까지 가서 말하자면 다른 나라, 다른 슈퍼파워의 수도에 가서 이제 정상회담을 하려면은 먼저 이게 그때 모스크바에 가서는 뭔가 상당한 협상의 진전. 지금은 이번에 미로 정상 간의 대면 정상회담으로는 첫 번째였기 때문에 다음에 모스크바에 가서 또 정상회담을 하려고 한다면 그 전에 우선 협상의 중요한 부분이 어쩌면 핵심 쟁점까지도 합의에 이루어져야 될 겁니다.
그런 토대가 있어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모스크바로 가서 정상회담을 할 수 있겠죠. 제가 보기에는 다음에 만약에 모스크바의 정상회담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그 사이에 그 이전에 아마 그게 한 몇 달이라면 몇 달 동안에 수많은 미국과 우크라이나 간 또 정상 통화라든가 회담, 미국과 유럽 지도자들 간의 또 어떤 협의, 그다음에 다시 또 미국과 러시아 협의 또는 이제 미국, 우크라이나 또 러시아와의 3자 정상 협의 많은 절차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모든 것이 굉장히 잘 풀려가지고 푸틴 대통령이 트럼프가 이 모스크바에 가서 푸틴 대통령을 만났을 때 뭔가 제대로 된 정말 이 딜을 이끌어낼 수 있는 정도의 확신이 있어야 아마 모스크바에 가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러시아에 대한 어떤 압박이나 제재 조치는 언급을 하지 않았는데 테러 제재 카드를 트럼프 대통령이 꺼낼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봐서는 다시 제재 카드를 꺼낼 가능성은 되게 적어 보입니다. 당분간 말이죠. 왜냐하면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이 종전 협상을 중지하면서 하나의 전술적인 미스테이크, 전술적인 실수는 계속 러시아의 편을 들었다는 겁니다. 러시아가 주장하는 그 토킹 포인트를 그대로 반복했기 때문에 그게 어떤 러시아부터 양보를 얻어내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지난 8월 6일 날 러시아가 휴전에 응하지 않으면 제재를 가하겠다 러시아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강수를 두었다가 그 다음에는 슬그머니 지금 이제 그러니까 미 러시아 정상회담이 이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까지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지난 몇 달 동안 계속 언급하다가 한 번도 실행에 옮긴 적은 없습니다. 더구나 이제 미 러시아 정상회담 했죠. 이번 정상회담은 만약에 승자를 한 사람 꼽으라면 그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라 러시아 푸틴 대통령입니다. 왜냐하면 푸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지금까지 어떤 외교적 고립에서 탈피했고 그다음에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가지고 시간을 벌었습니다. 지금 푸틴 대통령은 전선에서 우세한 위치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점점 러시아는 좀 더 많은 우크라이나 땅을 점유하게 될 것이고 협상에서 더 유리한 위치를 점하게 될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러 정상회담해서 그다음에 또 후속 협상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 제재를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뭐 잃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확실하게 이번 정상에서 많은 것을 얻은 사람은 푸틴 대통령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권기창 전 우크라이나 대사와 6년 만에 미러 대면 회담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